여러분들은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70세 노인의 로버트 드니로가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명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의 대부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없고, 실제로 퇴직자의 절반이 이전과 다르게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에 반해 여유롭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자들 대부분이 노후 자금에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있는 만큼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정년퇴직 등 은퇴가 임박한 60대의 경우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절대는 해선 안 될 돈 씀씀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돈 씀씀이는 투자입니다. 60세는 가장 투자에 대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달려들게 만듭니다. 60세에는 투자회사나 금융회사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상품이나 노후자금 세제 혜택을 잘 살펴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돈은 많은데 불안감도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감을 부추기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배당 원금 보장이 된다고 주장하는 금융상품은 무조건 고위험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고수익 상품 중 위험도가 높지 않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상식입니다. 노후 생활이 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퇴직금을 자산운동하여 불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투자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고령자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팝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가진 돈 많은 고령자가 최고의 표적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금융기관 영업사원은 그런 사람에게 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지만 정말 좋은 금융상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은퇴자나 은퇴 대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저위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저위험 금융상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영업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권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국제 상황에 변동이 많은 시기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설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돈이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금에 비해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매매가 잘 안 되거나 고점에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자금은 쉽게 반토막이 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시기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각종 투자 세미나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군중 심리 같은 것이 있어 투자 세미나에 가면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곳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많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날릴 수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노후 빈곤을 초래합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이해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 재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투자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돈 씀씀이는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중 가장 일반적인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은 만일의 경우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을 지키겠다는 좋은 의미로 가입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한 경우라면 사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걱정되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6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쓸데없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377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세계 평균 보험료 지출액은 약 70만 원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의 약 5.4배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 생명보험이 약 21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보험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맞춰들어야 하며 가족력에 맞춰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한다면 연간 200만 원이 넘는 생명보험료를 지출을 중단하면 10년만 모아도 꽤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 씀씀이는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자식이나 손자를 사랑하는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도 유별난 가족사랑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괜찮겠지만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해야 하는 자라면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축소되고 노후 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라이프 스타일도 차츰 미니멀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몽땅 자식이나 손자에게 지원하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데다 나중에 오히려 자손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에게 돈을 지원하기는 쉽지만 정작 70대, 80대가 되어 갑작스러운 사태가 생겼을 때 이들로부터 지원받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힘들겠지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지원할 돈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60대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 성장기라서 괜찮았습니다. 집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집값도 매년 급상승식이 아니라서 조금만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과거 경험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자금을 지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70대 이후에 노후 파산한 자신을 상상해보면 등골이 오싹할 것입니다. 부모가 홀로 써야 자식들도 편한 법입니다. 당장은 손을 내미는 자식을 외면하기 힘들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번째, 돈 씀씀이 퇴직금을 자기 위로식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분으로 돈을 낭비하는 행동은 노후 파산의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 퇴직한 후 목돈이 생기면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의 노후 자금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위로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소비하는 행동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고 고생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그동안 고생한 직원을 위로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급여의 일부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자동차나 해외여행에 써버리면 곤란합니다.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에 충당해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의료비와 요양비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70세 이후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생애 치료비의 51%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 사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치를 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보통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므로 퇴직 후에는 조금 편하게 일하면서 중간중간 약간의 사치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퇴직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돈은 주택자금 대출의 일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을 갚는데 퇴직금을 몽땅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사용하는 순위 중 상위가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계획까지 세워 은퇴 전에 모두 갚으면 좋을 테지요. 하지만 은퇴한 후에도 상환금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은퇴 후까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 변제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집을 팔아 작은 공간으로 이사하고 남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금을 주택 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써버리면 꼭 필요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돈 관리는 항상 중요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끝난 시기라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건강과 노후에 대한 걱정,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60세부터 돈 씀씀이를 그 이전과는 달리 해야 합니다. 소비 지출을 줄여 노후 자금을 만들고 자취를 감축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투자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투자에 실패하면 노후 빈곤을 겪게 됩니다. 실패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라면 돈을 낭비하거나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사례도 많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실패를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 비용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드린 5가지를 천천히 실천하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